이번 사건은요,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듣기에도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제목만 보더라도 노모에 대해서 모시거나 태우는 게 아니라 싣고 다니다는 표현을 썼죠.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타지에 사는 딸이 어머니가 귀가를 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은 거죠. 자, 그래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광주에서 실종된 80대 여성을 발견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숨진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게다가 발견된 장소는 1톤 트럭의 트렁크 안이었습니다. 지금 이 해당 트럭이에요. 저 트렁크 쪽, 그러니까 짐을 싣는 쪽이라는 거잖아요. 뒷칸에 화물 차니까 뒤에 이제 짐 싣는 곳이 저렇게 있잖아요. 저기에서 지금 발견됐다는 건데, 김현주 평론가님, 어머니라면 분명히 화물차도 옆에 조수석에 버젓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조수석에 안 태우고 트렁크에 뭐 태우고 다니다가 트렁크에서 발견되게 된 걸까요, 세상에? 요즘은 날씨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시신의 부패 정도는 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엊그제, 그러니까 그제 오전에 살해당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 80대 여성이 발견된 이 트럭은 말이죠. 평소 이 여성의 아들인 60대 남성이 몰고 다녔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60대 아들이 어머니를 질식시켜서 살해한 뒤에 차량 트렁크에 옮겼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심지어는 이 트럭을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의지해온 아들이었을 텐데도 세상에. 불구하고 자식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채로, 또 그 트럭에 실린 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아니, 저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란 인간이 60대예요.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10달 배 아파서 60평생 저 아들이란 인간을 이 80대 노모는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사람 만들어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80대 노모를 이렇게 숨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60대 남성은요, 주거지 근처의 골목길에서 존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60대 남성은 지금 미혼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던 노모와 단둘이 살면서 아주 장기간 부양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생활고로 힘들어서 선산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트렁크에 실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는 있었지만 일단 일하는 동안에, 아들이 일하는 동안에는 중증 치매인 노모를 그냥 홀로 집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자택이 아닌 트럭에서 모시고 생활해 왔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해당 트럭에서는 이불이나 뭐 생활 도구 등 평소 생활 흔적이 좀 남아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 내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달라라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까지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요, 물론 힘들 수는 있겠죠. 노모를,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까지 해야 되니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힘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전국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당신뿐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고 노모를 극진히 모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천륜을 저버린 폐륜 범죄를 보고 혹시 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기억하는 이웃들은 어떤 말들을 해주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한 날 보니까 막 엄마한테 욕을 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좋을 때는 같이 시장에도 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또 안 좋을 때는 새벽에 제가 운동하면서 보면 차에서 엄마가 주무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산소에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런 우발적인 범인이 있었고, 지구대랑 공조랑 이렇게 잘 돼서 장성에서 바로 넘어온, 우리가 빨리 검거해서. 세상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런 폐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산에 갔다가 최명규 원장님 우발적으로 했다고 또 그렇게 둘러대고 있어요. 근데 혹시 진짜 이 치매 노모를 부양하는 게 힘들었다는 게 무슨 진짜 범죄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최근 생활한 걸 보면은 동기가 될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생활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뭔가 자기는 트럭을 몰고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일을 하는 동안에 집에 있는 어머니가 실종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차에서 어머니랑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겨울에 그 생활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부분에 오르렀거든요. 그러면서 또 산소에 올랐다는 것, 산소에 갔다는 것도 틀림없이 상징적인 부분이 있게 되는데 죽음과 제일 가까운 것이고 뭐 그분이 돌아가신 아버님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더 어머님의 어머님일 수도 있지만 왠지 거기서 한계에 부닥치는 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뭔가 굉장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스럽게 보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본인이 속단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니 선산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조상들이 쳐다본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근데 허준현 변호사님, 자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생활고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다 그런다고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분명히 지자체 같은데 도움의 손길,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알아보기라도 했을까요, 진짜?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정말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했던 건지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의뢰인들을 만나거나 제가 뭐 공공봉사활동으로 상담활동을 나가보면 이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들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지금 이 사람이 소득이 일정하게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뭐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공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또 밀착 관리의 대상도 또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런 치매 노인들, 특히 65살이 넘은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원 시설이라든가 뭐 제도들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치매 안심센터 서비스도 있는데 이게 작년 7월부터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든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물론 그 안심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 신청해서 선정이 되기만 하면 센터에서 검진도 받을 수 있고 낮 동안 돌봄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각종 물품들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혼자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장기 요양보험, 그러니까 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65세가 넘으면 이렇게 노인성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은 노인 요양보험을 받아가지고 뭐 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재택해서 방문해서 받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이 폐륜 범죄를 저지르는 아들이란 인간은 법의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근데 이와는 별도로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 노인 분들이 이 지자체 내에 계실 수도 있으니 반드시 물론 공무원분들, 직원분들 진짜 바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지금 너무 춥잖아요, 날씨 특히. 그러니까 조금 더 찾아가는 그런 복지 행정 서비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